그렇죠. 오늘이 보통 날입니까? 자,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수처가 준비한 거는 질문지만 200쪽이 넘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이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시면서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이제 공수처가 돌입을 했는데 지난달 16일에 출석 요구를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수처는 대면 조사를 준비를 해왔고 따라서 준비된 질문지만 200쪽이 넘습니다. 거의 책 한 권 수준인데요. 공수처가 지금 비상계엄 사전 모의 또 세부적인 실행 전 과정을 캐물으면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는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윤 대통령을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됩니다. 구속수사 의지를 공수처가 밝혀왔던 만큼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거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대면 조사가 시작이 됐고 공수처 3층 영상조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을 했고 오후 1시 30분쯤에 끝났고요. 오후 조사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 검사는 5시 50분에 종료가 됐고 저녁 식사 후에 잠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조사에서 지금 진술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상 녹화도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때 호칭은 대통령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조사 밤샘 조사를 지금 묵비권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심야 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공수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이제 구치소 내부, 공수처 내부에서 구금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밤샘 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공수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로 어떻게 신병을 인도할지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공수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수처 조사가 언제쯤 끝날진 몰라도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져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다리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그 안에 독거실을 배정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수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경비, 혹은 예우 수준까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선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지금 독방에 3평대의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법조계와 언론의 해석이고요. 서울구치소는 사실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도 수감이 돼 있는 상태죠. 조 대표가 오늘 옥중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다. 이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프레이즈 그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이렇게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했던 영상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필 편지도 공개됐다 그러죠. 근데 이건 오늘 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신년을 맞아서 썼던 편지를 오늘 오후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조사도 시작된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장문의 자필 편지였고요. 분량이 한 6,700
80자 정도 되는 꽤 긴 분량의 글입니다. 글 초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편지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인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존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제기했던 의혹인 부정선거 의혹 다시금 제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부정선거 전체 음모론이다 이렇게 일축할 수는 없다면서 이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다시금 주장을 합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고 계엄 이꼴 내란이다라는 이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가 됐고 이걸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 또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건 참 어이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어쨌든 대통령이 좀 이 정도 개헌까지 했으면 증거가 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또 포고령 문구를 이게 옛날 거를 그냥 베껴 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JTBC 단독 보도로 가장 먼저 보도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같이 선포했던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이건 잘못 베낀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문구가 부주의로 간과돼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 제출을 했고 또 답변서를 보면 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 이런 설명도 변호인단이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이다. 군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주장이 원래 윤 대통령의 12시 및 담화 내용을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해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답변서 내용에 2시간짜리 내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기존의 주장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국회 유리창 깨고 진입한 것. 이게 시민들이 흥분한 군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그 외신에서도 지금 현직 대통령 체포 집중 보도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새벽 영장 집행 과정부터 라이브 영상으로 가장 메인 화면에 띄우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전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CNN이 이 관저를 요새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관저 주변 영상 보여줬고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
관저에서 체포를 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영국의 BBC 방송 역시도 지난 3일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10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라는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운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경호처에 충성파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도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금됐다. 이 소식을 강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 역시도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또 국내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이뿐만 아니고 각국에서도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입장을 모두 내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 철통 같을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고요. 일본과 중국 역시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 변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제 그 앞에 탄핵 찬반 집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열리고 있었죠. 근데 이분들도 이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두 한 나라의 국민인데 정말 정반대의 입장으로 갈려서 이제 집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보도가 지금 많이 들려왔는데 일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들은 이게 뭐냐 하면서 심지어 오열하는 지지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지자 30여 명은 한남초 앞에 대로에 드러누우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기도 했고 인근에서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안 된다, 이재명을 데려가라 이렇게 외치거나 윤석열 이름 석자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저지선이 하나씩 뚫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질 때마다 공수처, 경찰 잘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 차량이 나올 때 환호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반팔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오늘 다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명이 부상을 입어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 지지자 집회 쪽에서 한 남성이 발등 통증을 호소해서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사실 워낙에 분위기가 과열이 될 수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상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연행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3200번님, 9873님, 그리고 9906님, 3200, 9873, 9906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